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들이 쌓여서 한국 근현대 미술 사전을 선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작가나 작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해제 그런 것들을 사전이 기본이 돼서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장기적인 방안인데 아마 지금 그 객석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 끄떡끄떡 하시는 게 이런 사전의 필요성 같은 것들을 다 누구라도 생각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개인이 하기는 어렵고 학회는 학회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연구소가 중심이 돼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큰 중장기 연구의 방향을 잡은 한편으로 방금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한 요청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수행하다 보면 학회가 본래 해야 하는 어떤 학술대회라던가 학술지의 일과 서로 교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의 수행의 역할을 연구소가 따로 떼어서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한국 근현대미술 관련 작가나 작품 연구, 조사, 수집, 번역 이런 일들이 될 것이고 사실 이런 일들은 저희 학회가 지난 한 5년 이상 동안 계속 수행해왔던 그런 연구 영역들이고요. 또 관련해서 자문이라던가 심의라던가 이런 요청이 올 때 저희가 응할 수가 있고 문화예술 기획 사업을 기획을 사업하고 또 그것을 실행한다거나 또 저희 학회에서 하는 학술대회와는 다른 학술 강연의 요청 이런 데에서도 저희의 연구 역량들, 인력들을 다 매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장기 연구와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사실 지금은 연구소가 이렇게 조직이라고 할 것이 이렇게 광활하게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연구소의 조직을 정해보았는데요. 제가 일단 소장을 맡고 저희 연구소는 소장이 2년 임기로 학회 회장님이 임기와 같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설정을 했고 이 연구소의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와 의논해서 상임 연구원들 여기는 뭐 3분, 2분, 연구분과 2분 이렇게 설정했지만 이것은 이제 정해진 숫자는 아니고요. 연구 프로젝트와 연구 용역과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유동적으로 이렇게 할 예정인데 근현대 연구 기초자료를 상임연구원이 맡아서 구축하고 정리하는 일, 그리고 학술서, 학술 총서를 발간하는 일, 그리고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일, 이런 일들을 상임연구원과 그 상임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원 혹은 보조연구원이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서 수행을 해 나갈 거고 또 이런 큰 중장기 프로젝트나 혹은 용역사업과는 별개로 그 연구자들께서 설정하는 재미있는 주제로 연구 분과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둘 예정이고요. 운영위원회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숨겨서 해놨는데 소장하고 회장하고 부회장은 당연직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지금 저희가 연구소 규정에는 8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이제 구성해서 연구소의 전체적인 운영과 사업에 대한 의논, 예산, 결정 이런 것들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최열 선생님께서 운영위원장을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최열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광주에 학술 행사가 있어서 여기 참여하시지 못했지만 조은정 선생님께서 운영위원회를 참여하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강민기 선생님 그리고 총무이사로서 학회에도 수고하고 계시는 조수 선생님께서 운영회를 같이 참여해서 오늘 개소식을 하지만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이나 이런 일들 때문에 이미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학술 사업과 연구 용역을 추진할 텐데요. 여기 와주신 선생님들께서 많은 응원과 지지 그리고 무엇보다 따끔한 조언 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이나 윤범모 관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머리서 좀 왔다고 가끔 파라다 스스로 제 인사말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이 연구소가 왜 필요하냐? 그 목적, 필요성, 아까 이제 집단 연구, 여러 연구원들이 모여서 집단 연구하는데 방점이 또 있고 그게 이제 제1 목적인데, 근데 제가 이게 경험한 바로는 그 이외에 더 큰 목적이 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 미술사학이라는 학문이 우리는 이게 너무 귀중하고 당연하고 또 재미있고 꼭 필요하고 평생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부심도 강하고. 그런데 실제 제가 대구서 이제 퇴임 후에 이렇게 지나면서 사실 미술연구소 대구에 제가 또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한 8년이 됐는데 제가 대구시 미술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거기 한 학예원이 한 15명 되는데 제가 관장이 언제 제가 뽑을 때 나가본 일이 있습니다. 이게 기절초풍하는 게 정말 기절초풍이에요. 그게 이 심사하는 면접관들이 미술 관련 사람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뭐 대구시 의회 의장, 또 문화재단 대표, 뭐 이런 분들이 자욱하게 앉아가지고 내가 이 미술관 관장이 되면 이렇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 사람이 전혀 분야가 다르니까. 그래서 서로 황당한 거예요. 면접관도 황당하고 저도 황당하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학예원을 가리키는 전공, 학예원이 진정해야 할 학문 분야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미술사학임에도 면접관이 아무도 모른다. 그 면접관이 모르는 거는 또 더 올라가면은 인사위원회에서 그 면접관을 넣었을 거 아닙니까? 대구시가 좀 큰 도시인데 시 인사위원회에서 이 학예원이라든가 미술관이 진정으로 해야 할 옳은 전공 분야가 미술사학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면접관에 앉혀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건 뭐 제가 관장이 안 되는 건 틀림없고 도대체 제가 그렇게 평생 자부심 가지고 자랑스럽고 여기든 이 학문이 여기서 인정을 못 받고 저는 무지하게 이거는 되게 막힌 거예요. 되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미술사학이라는 학문은 우리가 전부 다 잘 알 것 같고 제가 일본에서 본 거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전 국민이 다 압니다. 학예원 자리는 미술사학이라고, 미술관장 자리도 학예원을 거쳐가야 된다고. 그리고 학예원이 되려면 최소한 미술사학에서 하나의 이 논문 발표라든가 그게 실제 있어야만 들어간다고. 그게 우리나라에 안 통합니다. 그만큼 아직 우리나라는 미술사학이라는 학문이 이 서울의 일부는 알지 모르지만 아직 후진 국가이고 예술에 대해서는 그만큼 무지하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원이 차려지면은 우리나라 미술사학의 그 필요성, 그리고 학예원 미술관장 공급원, 인재공급원 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냥 학회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여기 아까 상임연구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의견입니다만 수석 연구원도 있고 상임연구원 많이 만들어야 돼요. 하나의 직장으로 취급해야 돼요. 나중에 경력 증명서를 뗄 때 어디 미술관장이 들어간다 할 때 여기서 한국 이 주설연구소의 상임연구원이다. 그 경력이 되도록 수석 연구원이다. 그게 경력이 되도록.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하나 건의를 드리면 처음 세미나를 좀 열어주시면 그 열어주시는 세미나 목적이 현재 한국 뮤지엄, 그리고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의 현황과 그 문제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대구시립미술관에 학예원 한 15명 있는데 한 반 정도는 일반 작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시니까 공무원이잖아요. 안 나와요. 그리고 논문 한 표 제대로 미술사학에서 발표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구시 미술관 학예원 실태가 그런 거예요. 다른 데 똑같을 겁니다. 대구가 그렇다면 뭐 부산 아니라 어디 대전 뭐 전부가 지금 도립, 시립, 각 지방 미술관이 얼마나 생깁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전부 우리 같은 전공자들이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도 지금 지방에서 그런 무지한 상황이 인식이 아직 낮아가지고 미술사학 분야가 이렇게 중요하고
학예원의 본령이다. 여기 사관학교 한 가지인데 그게 아직 인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소가 생기면은 첫째 목적은 미술, 특히 근현대 미술사학의 피어서 그 목적이 우리 지금 거의 뭐 지방의 미술관들은 근현대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공부원이 될 수 있다. 그게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 학회 부설 연구소 하는 게 사실 아까 회장님도 소개했지만 문화 분야는 거의 없거든요. 또 미술사학 분야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 여기저기 뭐 많은데 이 미술사학 분야 중에서도 우리가 선두주자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그 의미나 목적이 어마어마하다.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축사로서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축사를 해주실 분을 김영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김영순 선생님께서는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셨고 전 부산시립미술관 관장님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1994년에 최결 선생님, 김영수 선생님, 그다음에 윤범호 선생님 몇 분이 제가 한원 갤러리 관장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미술관 짓는 일에 한참 열심일 때 저를 오셔가지고 미술사 길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규영 선생님 만나러 가자. 그래서 광화문 어느 다방에서 만나갖고 우리 미술사 연구가 얼마나 중요하고 왜 이 시점에서 이게 출범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가슴 뜨거운, 그때는 아주 젊었으니까요. 모여갖고 열정을 갖고 이구열 선생님 댁을 찾아가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구열 선생님이 선뜻 선생님이 그동안에 갖고 계셨던 자료들을 저희한테 제공하시면서 열심히 하라고 축사를 정말 축원을 해주셨는데 그로부터 지금 30년이 넘었죠. 우리 근대미술사학회는 이제 근현대미술사학회까지 아우르게 됐어요. 근데 사실 94년이라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었냐면 작가들도 작가로서의 어떤 그 미술의 담론 속에서 미술의 가치가 생산되고 있다는 인식보다는 원로 작가들도 약간 딜레탄티즘에 빠져 있을 때였고 우리 미술사 이론이 아직 이론화되지 않았었어요. 그런 시점에서 이게 출범을 해서 나름대로 작가 연구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서다토가 1964년 그 앤디 워홀의 브릴리오 박스를 놓고 이제 예술이 종말이 왔다고 얘기하면서 예술을 누가 생산하는가? 작가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기회가 생산한다. 그런데 그 예술기회가 생산할 때 생산의 근거가 뭔가 얘기를 하죠. 그때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이제 각자 뭐든지 미술이 될 수 있는 시각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 무엇이든 작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예술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데 그것을 누가 만드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사회적인 문맥 속에다 가져다 놓는가 라고 하는데 이 사회화 과정에 먼저 바로 우리 기술사 또는 비평이라는 것이 원리를 만들어내고 누구에게도 설득할 수 있는 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원리가 예술기에서 가치 투쟁의 과정을 거쳐서 담론의 투쟁 과정을 거쳐서 사회화될 때 비로소 그것이 한 시대의 미술의 가치로서 자리 잡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근대미술사뿐만 아니라 현대미술사가 합해서 그렇죠. 더군다나 지난 연말이었던 걸로 기억만 아니라 1980년대 이후 90년대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자본주의 메커니즘 속에서 미술의 가치를 생산해 온 것이 예술 기회가 아니라 사실 미술 시장이었고
지금은 미술 시장에서 인기 작가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미술관은 어떠냐면 과거에 예술 비평가 예술사에서 만들어진 원리를 미술관이 전위적인 새로운 시대의 담론으로서 전시로서 제안했었다면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미술관 운영 정책에 반영이 되면서 대표적으로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경우가 그 경우죠. 그래서 큐레이터들한테 시니어 큐레이터들한테 토마스 크레스 관장이 취임하면서 일성이 당신들이 연구자인 걸로 착각하지 말라고, 당신들은 세일즈맨이라고, 우리 미술관이 갖고 있는 컬렉션은 어세이다, 자산이다, 자산 가치를 올리는 일이 당신네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일성을 얘기하면서 이미 미술관 정책 내에 시장자본주의가 들어오고 여기에서 월급이 고액의 월급을 지불해야 되는 시니어 큐레이터들을 해고하는 구조조정하는 방식이 세계의 분간 정책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내보낸 것이었어요. 그래서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관장에게 주어진 관장 평가의 기준은 뭐였냐면 운영 평가 기준은 어떻게 사실상의 경영 효과를 올리는가, 예산도 많이 외부에서 후원 받아오고 그 다음에 최대한의 관객들을 늘릴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관객들이 제일 먼저 나서는 게 연구가 아니라 어떤 미술사의 내부적 가치가 아니라 사실은 미술시장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작가를 어떻게 하면 그 전시를 유치하는가가 과제였어요. 이게 지난 30년간의 우리 미술계를 지배해온 논리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팬데믹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팬데믹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나라의 국민이어야지만 국가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됐고 항만과 공항이 폐쇄되니까 국가에 의해서 보호받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고 이것은 곧바로 국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됐죠. 이때 글로벌 자본주의에 재편될 거라고 슬라고의 지식 같은 사람들이 진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바로 그때이고 우리가 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3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팬데믹의 문제가 이제 앞으로 갈수록 가속화돼서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해서도 계속 변종을 만들어내면서 백신이 맥을 못 추구하는 인류 생존 위기에 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생명 세계에 있어서의 생태계 복원만이 아니라 우리 미술계도 그간 지난 30년 동안의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허물어진 이 예술계의 생태계 복원 이 일을 해야 되는 아주 적절한 시점에 우리 근대미술사계가 이런 연구소를 우리가 출범시킨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경계하고 유의해야 될 것은 바로 미술 시장에 의해서 다시 우리 연구소가 거기에 종속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좀 우려하는 바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그다음에 지금 지역 미술관들이 큐레이터들이 사실은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연구할 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담당 큐레이터들한테 행정 서류 처리하는 시간만으로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국립현대미술관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월간미술상 심사를 전시 부분하고 비평 부분을 했는데 전시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전시들이 많습니다. 지역 미술관에도. 그런데 그 배경에는 우리 미술사 연구자들이 아카이브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우리 근대미술사 연구소가 얼마나 중요한 지금 사회적 과제를 맡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전시는 굉장히 좋은데 아직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면 민화전을 하고 있는데 민화에 대해서 전문가가 글을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민화에 대한 정통한 지식이 부족하다든가 그 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번에 시상한 전시가 1930~40년대에 미술과 문학의 만남의 전시였는데 그것도 지금에 와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30년대, 40년대 그 문학 잡지 속에서 이루어진 미술과 문학의 만남을 다룬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냥 있는 팩트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비판적 거리를 갖고 우리가 재평가해야 하는지, 거기에 논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것들은 빠져 있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근현대 미술사학회가 해가야 될 과제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미술사학회가 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맡은 역할, 사회적인 그 과제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한국 미술계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만들어낼 거라고 기대도 크게 하고 또 그런 믿음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기관을 운영해 봤던 저의 입장에서는 오늘 아까 조직도 너무 근사하게 잘 만들었고 가야 될 정책 방향도 너무 잘 만들었어요. 고민을 잘 해갖고. 그런데 우리 연구 소장님이 그 일을 수행하시려면 본인의 사적인 시간도 내야 되고 경비도 써야 될 텐데 이거에 대한 월급은 어떻게 지불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상임 연구원들에 대한 연구비는 주시는지 운영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가장 큰 우리 조직을 돌아가게 할 원동력이 될 텐데 이거에 대한 고민부터 먼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 후원회를 만들어줘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일을 맡게 된 우리 그 회장님이나 또 연구소장님에게 정말 감사와 그다음에 많은 기대를 합니다. 두 분 건강하시고 멋지게 발전하십시오. 축사를 하러 왔는데 제가 축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이중희 선생님이랑 김영수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미술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축사를 드리기보다는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 서울시립미술관이 20년도 기억하는데 임동식 작가전, 그리고 작년에 이불 작가전, 올해 권지규 작가전 세 분의 작가 개인전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단계에서 저희 미술관 내부에 가장 부족한 역량이 결국 연구관이었다라는 거, 저희뿐만 아니라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절실하게 또 드러났던 사안이었고요. 그래도 다행히 올해 3월에 개막했던 권지규전은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에서 별도의 학회를 열어주셔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뭐 당연하게 미술관이라는 게 뭐 전시뿐이 아니라 여러 단위에서 미술사적인 연구가 없이는 지속하기 굉장히 힘든 거고, 실제로 전시를 열었다고 하더라도 성과로 저희가 가져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연구 단위의 필요성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미술관 안에서 적합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오늘 진짜 너무 저희 미술관한테는 중요한 날인 것 같은데요. 이 근현대 미술연구소가 개관을 하면서 어떻게 미술관하고 연계해서 실제로 미술관에서 벌어지는 활동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얼핏 아까 주제 연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훨씬 미술관하고 결합하기에 좋은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 서울시에서 올해 9월 30일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종로구 평창동에 서울시립미술 아카이브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정혜진 팀장님 뒤에 와 계시는데 미술 아카이브가 개관하게 되면 아카이브의 기능이 또 고유하는 것이 있으니까 미술 아카이브와 연구소가 같이 연계하거나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신 선생님 그런지 경찰서에 올랐습니다. 아까 김 선생님 처음에 30년 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죽은 김희대가 여기들 이경성 한국근대미술사의 태도 이경성 원장님을 찾아가서 마찬가지로 이부에서 찾아가고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잊어먹었습니다.
써왔어요. 저는. 미술연구소 이야기보다는 학회 이야기더라고요. 오늘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진날입니다. 이렇게 태양이 빛나는 날 근현대 미술연구소가 출범하고 보니 모든 게 밝아 보여 참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근현대미술연구소 창설을 계기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가 학진 체제의 그늘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학회는 학문이 시작된 이래 그 학문 공동체를 엮어주는 매개이고 또 품어주는 그릇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학문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학회는 국가로부터 이른바 학진 체제라는 규율에 얽매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학진으로부터 지원을 꿈꾸는 모든 학회가 동일한 형식과 내용의 집단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냥 제 혼자 그 생각이 다니겠습니다. 제가 가끔 지적하는 학술기획사, 학술사업소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근현대미술연구소의 출범이 그와 같은 학술기획사로부터 학문공동체로 변화하는 동력이기를 희망합니다. 근현대미술연구소가 학회와 더불어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은 학회 본연의 본질과 구조 그리고 그 기능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소가 학술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학회는 학회 본연의 이상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근대인으로 남아 학문공동체의 미래를 꿈꾸는 사람일 것인데 근현대미술연구소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탤 것입니다. 근현대미술연구소의 미래가 오늘 이 하지처럼 눈부시게 빛나기를 축복하고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플랜으로 그려주셨지만 이제 자꾸 작가라든가 좀 잊혀진 작가라든가 그런 이제 또 소외된 그동안 좀 이제 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던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또 새로운 담론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학회 측에서 이제 그 개별 연구소를 개소해서 그 후학들한테 많은 이제 그 귀여운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말하자면 아카이빙 사업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들에 좀 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좀 더 저로서는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제 대표 작가라든가 수준 작가라든가 또 아카이빙 사이트이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앞으로 이제 또 공공기관에서의 아카이브 센터처럼 이제 좀 아카이브를 대량 기증을 받아서 또 운영을 하고 또 이제 분류를 하고 또 이제 후학들한테 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지 또 아니면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지원금 같은 것을 또 이제 배정해서 이제 또 이제 그런 또 이제 연구자들로부터의 좀 아카이빙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서비스가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었는데 좀 앞으로도 뭐 그렇게 저는 잘 모르고 저는 아직 그냥 이제 배우는 후학 입장이지만 그래도 이제 좀 좋은 총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래서 이렇게 소감 한번 전달해 봅니다. 좀 너무 중구난 방향인데 감사합니다. 하고 그게 자료가 축적이 돼서 제공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긴 하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중장기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한다는 약속은 못 드리고 차곡차곡 자료를 쌓아서 그리고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하게 하는데 공공 아카이브처럼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게 서버라던가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라던가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고 또 그 이전에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연구 프로젝트를 하거나 할 때 연구를 하고 나서 그 자료를 찾았던 것들이 다 개별 연구자한테 흩어지는 게 그래서 또 다른 개별 연구자들이 새로 찾아야 되고 하는 게 안타까웠기 때문에 일단 같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쌓아가고 그것을 정리하고 그래서 제공하고 이런 단계를 생각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는 아니지만 장차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립미술 아카이브의 개관을 맡고 있는 팀장입니다. 정민입니다. 사실 근현대미술연구소의 개소가 상당히 저희한테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지금 권영준 선생님께서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취약한 그 관공서 국립미술관들의 그 연구를 일정 부분 또 저희 쪽에 지원을 해주시기도 하고 저희 쪽에 어떤 인터레지가 될 만한 어떤 소스들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연구소가 그런 기능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요. 사실 부족하다가 연구소와 협력해서 아카이브 관련된 사업들을 해나갔으면 바랍니다. 기술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기대가 굉장히 크고 또 동시에 연구원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걱정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뭐 연구소가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한다 그러니까 사업을 마련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 그다음에 연봉은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여러 계셨는데 저희 연구소가 아직도 그렇게 기금이 있는 것은 아닌데 용역사업에서 기금도 마련하고요. 또 후원도 받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연구소 발전과 그리고 저희 연구소 학회와 또 한국근현대미술계의 발전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의 후원도 적극적으로 받고 있고 또 연구 용역도 받고 있으니까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단지 미술자료박물관은 저희가 내걸은 것처럼 한국 근현대 미술의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연구하고 전시하고 학술적인 이런 퍼블리싱, 이런 출판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술의 역사를 다소곳이 보존하고 확장시키고 후손에 남겨주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